안녕하세요. 제너럴스토어의 리뷰 채널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VR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사용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리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정말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VR2의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는 OLED 방식의 해상도는 2000에 2040, 재생률은 90에서 120Hz, 센서는 6축 모션 센싱 시스템으로 3축은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품 스펙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드백은 헤드셋 가운데 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오디오는 내장 마이크와 스테레오 헤드폰 잭을 제공합니다. 사이즈는 212에 158, 278mm고요. 무게는 560g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사이즈가 눈에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착용하면 생각보다 가볍고 무게 밸런싱이 잘 된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홈에 나와 있는 간단한 제품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플스 VR2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제가 최근까지 사용한 오큘러스 퀘스트 2 제품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지 않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느꼈던 장점은 위에서 살짝 얘기 드렸던 것처럼 헤드셋의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도 특별히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체험했던 VR과 최근 사용한 오큘러스 퀘스트 2와 비교하면서 제일 착용감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플스 VR 1부터 외관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크기였는데 실제로 착용하면 다른 VR보다 착용감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편이긴 합니다. 여하튼 사용하면서 가장 체감이 되었던 거는 제 기준으로 장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착용을 해도 피로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에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전 세대와 동일한 이어폰 방식이 조금 불편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어폰을 착용을 하면 몰입도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변 환경 체크하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호라이즌 외 게임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오큘러스 퀘스트 2와 비교를 하면 화질의 밝기나 선명도, 안부 등의 전반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근데 VR을 좀 많이 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신세계처럼 느껴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좀 많이 무뎌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무뎌진 상황이고요. 실제로 화질이 좋다는 느낌만 받았고 더 실감난다, 뭔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80만원 중반 이상의 가격이라서 굉장히 좀 비싸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을 원했는데 실제 게임을 하면서 특별하다는 경험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근본 플스 VR2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접근성이 좀 많이 편해졌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기기를 연결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본체에다가 USB-C만 딱 연결을 하면 너무 편하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지 않는 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플스 VR2는 플스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도 제 경험상 이 부분은 장점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플스 VR2만의 시선 트래킹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는 조금 특별하다고 느낌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기능이 이제 시작되었다 정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는 시선으로 메뉴 화면을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이 기능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적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예시로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이 시선 트래킹은 화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점이 일단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캐릭터가 이동하는 형태를 이 시선 트래킹 기능과 접목해서 시선을 트래킹하는 위치로 그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이동해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발전을 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게임 진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체험한 영역에서는 시선 트래킹 기능은 아직까지는 활용성이 조금은 부족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만원 중반에 이상이 되는 기기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기능으로 인해서 인게임 내에 포비트드 렌더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고화질 그래픽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화질 좋다라는 걸로 매력을 느끼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VR은 초점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화질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셋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아직 많이 못 해보긴 했는데 게임 플레이하면서 느낀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내용도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초반 대표 게임이었던 알렉스, 제가 이 게임을 할 때는 이동을 할 때 순간이동 모션으로 이동하는 지점을 설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모션을 통해서만 캐릭터 이동이 가능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기능은 인게임 내의 설정일 가능성이 크지만 하드웨어 자체의 기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는데 많이 조심스럽네요. 뭐 여하튼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순간이동 기능은 시점을 돌리고 거기에 위치를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면 방향과 이동이 한꺼번에 돼서 편리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고 방향 전환 시 따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선 트래킹 기능을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게임 내에서 달리는 과정에 시선을 이동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조금 많았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조금 게임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계속 간헐적으로 방해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VR을 할 때 멀미를 전혀 안 하는 타입이라서 잘 몰랐는데 지인들이 집에 와서 게임을 할 때 모션으로 이동을 하면 멀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좀 빨리 했어요. 하지만 순간이동 모션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멀미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용한 알렉스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모션 이동과 순간이동 모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션 이동에 대한 저의 체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알렉스에서 직접 이동하는 게 더 재밌어서 직접 이동하는 모션 설정으로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게임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진짜 헤드셋을 벗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열이 나는 느낌? 그런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실제로 뇌가 가부화돼서 타면 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하루 정도를 일상에 조금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플스 VR2를 통해서 호라이즌 게임을 할 때 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모션을 통해서 자리 이동이 지원되는 게임이라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아니라 게임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플스 VR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이야기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을 이야기 드리면 꽤 괜찮다 해서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플스 본체보다 비싼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매력을 못 찾았어요. 그 외에 다른 매력도 전혀 못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VR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저의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VR이 처음인데 5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VR이 처음이 아니지만 플스가 있어서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여기서 구매의 고민은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추천입니다. 이유는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VR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빠르게 익혀집니다. VR을 처음 사는 게 아니시라면 이 가격대에 아직 타이틀도 많이 없는데 나중에 구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할인 행사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중고도 분명히 많이 풀릴 거고요. 그럼 그때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스가 없으면 당연히 살 필요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문용 VR은 플스 VR2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큘러스 구매를 하시는 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접근성에 대해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을 때는 되게 설정할 게 많았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해서 세팅된 VR은 거기에 있던 개발자들이 다 세팅을 해줘서 제가 가서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세팅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차려진 거니까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죠. 게임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 근데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구매를 하고 실제로 유선 무선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도 조금 힘들었고요. 여차여차 알아가지고 막 하려고 했더니 추가 앱을 구매해야 돼. 근데 그것도 가격이 별로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겠다고 VPN으로 우회해서 구매를 하고 팀에 연결하고 했던 경험이 딱히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불편함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런 불편함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플스 VR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약간이나마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후기를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에서 불편하시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보완점이나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해서 시청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뭐가 되었든 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